네, 반갑습니다. 김성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챕터 3 소방기계에 대해서 장판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기계가 이제 그 소방기술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어떤 파트이죠. 그래서 거의 핵심적인 어떤 파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어떤 챕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장판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기본적으로, 소방기계는 기초 이론이 있습니다. 기초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화 설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화 활동 설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 이론은 유체역학, 유체역학, 열역학이 있는데, 열역학에서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유체역학에서 거의 어떤 부분들을 차지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펌프에서 좀 중요한 어떤 설비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배관에 대한 어떤 설비들, 그리고 여러분들 소화약제에 대한 어떤 기본 설비들, 이렇게 크게 이제 네 분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체역학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거의 이제 소화 설비를 기준으로 기계 설비는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역학에서는 거의 물의 어떤 특징을 알아보는데 중점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의 특징들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들이 어떤 소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소화 능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거기에 대표적인 어떤 부분들이 또 파스칼의 원리, 기본적으로 건식 밸브의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는 파스칼의 원리,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위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특징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많이 풀려가는 어떤 문제 위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펌프입니다. 펌프. 이제 펌프에서는 펌프의 종류가 있습니다. 펌프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소화 펌프하고 관련된 어떤 부분들의 어떤 종류들 위주로 좀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펌프와 관계되는 팬도 이렇게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특징들과 어떤 종류들, 그런 거 부분을 좀 봐주시면 되고, 가장 많이 출제됐던 부분들이 펌프의 이상현상입니다. 펌프의 이상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시간을 가져봐야 되고요. 이 이상현상들은 여러분 이제 공동현상들, 캐비테이션, 공동현상,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워터해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서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과열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공동현상과 MPSH의 어떤 관계, 그 다음에 진동현상,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는 거의 이상현상, 펌프 이상현상에서는 거의 하면 2번 내지 3번 정도마다 시험에 한 번씩 출제된다고 봐야 되니까 굉장히 좀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관에 관계되는 겁니다. 배관에 관계되는 어떤 부분들이 배관 선정에 관계되는 선정식 고려사항의 어떤 그런 내용들, 그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관의 어떤 종류들, 배관이 어떤 구성이 되는 종류들, 그 다음에 이제 배관의 어떤 수리 계산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관에는 부식에 대한 어떤 내용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근래 이제 부식은 기본적인 어떤 부분에서 약간 좀 탈피하는 형국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부식이 기본적인 어떤 문제에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부식으로 약간 옮아가는 형태가 있어요. 한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스틸에 대한 어떤 배관 쪽으로 부식에 대한 것만 물어봤지만, 이제 근래에는 동관에 대한 어떤 부식, 지금 동관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관에 대한 부식이 좀 근래에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근래에 나왔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좀 중요하게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원래 스테인레스는 부식이 안 됩니다만은
부식이 잘 일어나지는 않지만 스테인레스가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용접이나 이런 힘에 의해서 응력이 발생했을 때는 또 부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출제가 됐던 적이 있죠. 그래서 부식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그렇게 방향이 정해지면 되고, 자, 이 수리 계산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배관 계산 방법은 아니죠. 우리나라의 계산 방식은 스프링클러 헤드의 종류에 따라서 10개, 20개, 건축물의 종류, 규모에 따라서 10개, 20개, 30개 이렇게 정해져 있죠. 이것에 따라서 배관의 규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시방 위주의 어떤 설계라 볼 수 있고, 자, 여기서 수리 계산이라는 개념은 거의 이제 외국에서 NFPA에서는 거의 수리 계산을 쓰죠. 이 수리 계산은 각 헤드에서 요량과 압력을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헤드에서 다음 헤드에 손실이 있는 마찰 손실을 구합니다. 하전 윌리엄식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윗단에 있는 어떤 쪽에서 유량과 또 압력을 측정해야 돼요. 그래서 각 그 스프링 쿨러의 헤드 각각의 헤드와 배관을 정량적으로 공학적으로 분석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배관의 어떤 구경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리 계산 방식은 합리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은 또 지금 중요하게 대두돼서 시험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배관은 이렇게 했는데, 배관도, 그래서 의외로 기초 이론에서 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잘 봐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보시면, 소화약제입니다. 소화약제. 소화약제는 물소화약제죠. 물소화약제. 일단. 그 다음에 이제 CO2 소화약제죠. 예, CO2 소화약제. 그 다음에 이제, 할로겐계, 소화약제에 대한 약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말에 대한 어떤 소화약제들, 이런 거 위주로 쭉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일단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물은 이제 기본적으로 냉각소화죠. 냉각소화가 있고, 냉각소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열에 의한 냉각.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는 잠열에 의한 냉각.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비열에 의한 냉각. 비열. 온도가 변화하면서요. 온도가 상승할 때마다 열을 뺏어가는 비열에 의한 냉각. 상태 변화는 없지만 온도가 상승하면서 열을 뺏어가는 비열에 의한 냉각. 그 다음 잠열. 액체에서 수증기가 되면 539칼로리가 필요하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잠열에 의한 냉각. 그래서 이 부분도 또 다른 말로 기화에 의한 냉각.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도 또 현열에 의한 냉각. 또 감열에 의한 냉각. 이렇게 말을 붙일 수가 있어요. 똑같은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은 또 질식이 있습니다. 질식을 사실 좀 쪼개보면 한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자, 질식이 액체가 기체가 되면, 보통 액체가 기체가 되면 1700배로 부피가 커집니다. 1700배로 부피가 커집니다. 부피가 상승하면서 있잖아요. 질식.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약간 미세화되면서 수증기가 되면서 화염하고 산소의 격리에 의한 질식도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가 중요한데, 물도 나중에 이제 봉상, 적상, 무상으로 나눠져요. 봉상은 옥내 소화전, 그 다음에 적상은 스프링클러 설비, 그 다음 무상은 미세 물분무나 물분무 소화 설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미세 물분무나 물분무 소화 설비가 되면 입자가 작게 되면 수증기가 훨씬 되기 수월해지겠죠. 그러면 질식 소화가 훨씬 되기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입자에 따라서도 이렇게 서로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제 CO2입니다. CO2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당연히 우리 공기 중에 산소가 21%입니다. 21%인데 CO2를 넣게 되면 산소의 양은 줄어들진 않지만 CO2가 넣게 되면 산소의 양이 15% 프루테지가 줄어들겠죠. 15% 이하로 돼서 질식 소화를 하게 되어 있는 게 일단 CO2고, 두 번째
자, CO2는 줄톰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줄톰슨 효과. 단열 교축 팽창이라고 합니다. 단열 교축 팽창이라고 얘기하는데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변할 때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변할 때 중간에 뭐예요? 굉장히 단면적이 좁은 곳을 지나오면서 뭐예요? 팽창이 됩니다. 자, 단면적을 좁은 상태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공기가 팽창을 하죠. 공기가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고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바뀌고 그리고 좁은 틈을 통해서 나올 때 팽창은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기체화 되면서 팽창이 되면서 뭐요? 주위의 열을 뺐습니다. 그게 뭐요? 주위의 열을 뺐으면서 거의 영하 80도씨까지 저하됩니다. 이런 거 가지고 하는 냉각 효과도 기본적으로 CO2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CO2의 여러 가지 어떤 특징들이 있죠. CO2의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CO2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느냐면, 신부화재에 조금 적응성이 있어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소화약제, 가스기 소화약제보다는 신부화재에 적응성이 있다. 물론 물보다는 못하죠. 그렇지만 신부화재 적응성이 있는 이유는 일단 비중이 큽니다. 비중이라는 게 뭐냐면 공기보다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내려앉죠. 일단 비중이 커요. 두 번째는 자체적으로 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력이 높습니다. 압력이. 그래서 신부화재에 침투할 수 있는 압력, 그 정도 압력이 되기 때문에 의외로 이런 어떤 신부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죠. 단점들도 많죠. 순간적으로 영하 80도까지는 내려가면서 저온으로 인한 여러 가지 손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동상이 일어날 수 있고, 기계로 치면 저온 손상에 의해서 동작을 하지 않는다든지 데이터 손실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틈을 통해서 나오게 되니까 굉장히 소음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높은 압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또 안전적인 어떤 측면에서 좀 떨어질 수 있는 게 이제 단점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CO2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론계. 자, 하론 계열이 있는데, 뭐, 이 하론 계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촉매입니다. 부촉매는 부촉매인데 17조 원소에 있는 플로리움, 염소, 브롬, 이런 놈들로 인해서 뭐예요? 됩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면 일반적으로 수상기들이 생성이 되죠. 이것을 이제 활성기라고 합니다. 자, 이런 놈들이 뭐예요? 산소하고 결합이 돼서 있잖아요. 열과 빛을 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화재가 나면 이런 어떤 양이온의 수소기와 수상기가 형성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산소하고 결합을 하면서 열과 빛을 내요. 그래서 산소하고 결합하기 전에 뭐예요? 이렇게 부촉매 소화를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자들이 이런 놈들이 다 포착을 합니다. 포착을 하죠. 그래서 포착을 하면서 뭐예요? HBr, 그다음에 HCl, 이런 HF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부촉매 소화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금 잘 봐야 되는 건 할론, 할로겐 화합물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17조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면 플로리움, 염소, 브롬으로 떨어지면 부촉매 소화는 좋아집니다만은 환경성은 나빠진다. 오존층 파괴는 나빠진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부촉매 소화는 떨어지지만 환경성은 좋아진다. 근데 또 하나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기 음성도가 커요. 전기 음성도가 크다. 전기 음성도가 크다는 이야기는 원자 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열들이 그 전자를 끌어내는데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그 어려워지는 열, 너무 많은 열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열을 뺏긴다. 이렇게 봐서 우리는 그것을 냉각 소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플로리움, 염소, 브롬으로 갈수록 냉각 소화가 약해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냉각 소화가 높아진다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쪽에서 냉각 소화는 큰 주 소화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전기 음성도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분말입니다. 분말. 자, 분말은 제1종 분말, 제2종 분말, 제3종 분말, 제4종 분말까지 있습니다. 제1종 분말은 중탄산 나트륨,
그 다음에 제2종 부분은 중탄성 칼륨, 그 다음에 제3종 부분은 인산암모늄, 그 다음에 제4종 부분은 중탄성 칼륨에다가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뭐 이것저것 다 따지면 어떤 분말을 일종이든 이종이든 4종이든 뿌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CO2와 H2O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2종 같은 경우는 이제 칼륨이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종 같은 경우는 나트륨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 자,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요? 이렇게 마이너스 Q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잘 보시면, 자, 이 분말은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이 마이너스 Q라는 의미가, 이것을 어디 많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화학적인 에너지에 들어가면, 분해 열이 있어요. 분해 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거하고 반대입니다. 어떤 물질 화합물이 있는데 이렇게 분해가 되면서요, 열을 발생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플러스 Q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분해 열이 생기면서 어떤 화합물이 원자나 분자로 분해되면서 분해 열이 발생하는 게 있는 반면에, 어떤 화합물이 어떤 분자나 원자로 분해되면서 열을 흡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냉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열을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는 이제 화재 개념에서 있는 거고, 여기는 화재 소화적인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Q는 냉각 소화 설비, 이만큼 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플러스 Q는 이만큼 열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사실은 화학 에너지, 거기서는 연소열, 분해열, 중압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분해열은 그 개념하고 이 개념 완전 반대다 보시면 됩니다. 분해할 때 열이 발생한다. 분해할 때 열이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는 냉각 설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증기화 될 때 이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본적으로 기화 냉각이 필요하겠죠. 기화 냉각. 자, 수증기가 되면 질식이 있겠죠. 질식. 그리고 CO2는 질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부촉매 소화가 제17쪽 원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칼륨도 있고 나트륨 이런 부분도 부촉매 소화가 있어요. 부촉매 소화. 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자, 이런 부분들이 연소 범위에서 이런 부분들이 타지 못하는 이런 물질들이 들어가게 되면 또 희석이 있죠. 희석. 예, 이렇게 되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분말은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Q 냉각, H2O 냉각, CO2 질식, H2O 질식, 그리고 칼륨, 나트륨, 부촉매, 그다음에 희석. 이런 부분들이 있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분말에서는 낙다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낙다운 효과라는 게 뭐냐면, 분말의 입자들이 어떤 화염면을 뒤덮어서 순간적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짧은 10초에서 20초 동안의 화재를 진압하는 것을 분말 소화액제의 낙다운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들은 본 강의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핵심적으로는 일단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소화약제를 기본적으로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는 소화약제에서는 간략하게 보고 있지만, 이 소화설비에서는 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사실을 하게 되죠. 자, 여기에 이제 좀 더 이제 나가보면 이제 소화설비입니다. 소화설비 있는데 여기에 소화기가 있습니다. 이게 소화기가 있습니다. 소화기가 근래에 이제 설치 기준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시험에 좀 많이 나왔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나올란지 변경이 될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어떤 게 있으면 주구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그 다음에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이런 것들은 상업용은 백화점이나 이런 쪽에서 쓰는 어떤 주방에서 쓰는 것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가스식 자동 소화장치, 그 다음에 분말식 자동 소화장치, 그 다음에 고체 에어로졸식, 그 다음에 캐비닛형 이런 소화장치에 있는 이런 부분도 이번에 거의 법제화됐고, 법제화되면서 이제 출제가 됐죠. 일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화기에서는 이런 부분도 좀 나왔었고, 소화기의 능력 단위 시험 이런 부분도 능력 단위에 대해서도 한번 시험에 어떤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소화설비는 수계설비가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가스계 소화설비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자, 수계 소화설비는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옥내 소화전은 수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완전 수동은 아니죠.
그래서 밸브를 틀고 관창을 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동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든 수동이고 그 다음에 스프링쿨러 설비입니다. 스프링쿨러 설비. 스프링쿨러 설비는 자동이라 얘기할까요? 자, 그런데 스프링쿨러 설비를 했을 때 스프링쿨러 설비가 과설계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그 스프링쿨러 설비는 기본적으로 1kg의 압력에 그 다음에 80rpm의 유량을 냅니다.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과설계다. 그래서 뭐예요? 개인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설치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주구형 스프링쿨러 설비라고 부릅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나라에서는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는 뭐요? 다중이용업소에 뭐요? 간이형 스프링쿨러 설비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스프링쿨러 설비가 이것으로는 도저히 하대를 진압할 수 없는 저설계가 되는 관점에서는 나온 게 뭐예요? 저설계 관점에서 나오게 된 게 어떤 거냐면 ESFR입니다. ESFR. 자, 이런 거 봅니다. 그래서 스프링쿨러 설비보다 훨씬 3배 내지 한 5배 정도 성능을 가지고 압력과 유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스프링쿨러 설비를 사용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 가스계 소화 설비의 대용, 스프링쿨러 설비에 물을 사용하면 안 되는 곳에 사용하는 부분들이 이제 물 분무 설비, 그 다음에 미세 물 분무 설비,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 NFPA에서는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만, 물론 이제 물 분무 미세물분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NFPA에서는. 물론 이제 그 물 분무 미세물을 묶어서 미세물 분부라 그러고 거기서 이제 입자에 따라서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로 나눠집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 분무하고 미세물물로 나눠져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옥내 소화전, 스프링쿨러 설비, 물 분무로 오면 올수록 입자가 작아지고 그 입자격이 작아지게 되면 여기는 질식 쪽에 포커싱을 두겠다. 그리고 기화 냉각 쪽에 포커싱을 두겠다. 이런 부분들로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스프링쿨러 설비로 물을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져가기 위해서 쓰는 유류들 있잖아요. 기름이 있는 유류에 쓰는 어떤 포소화 설비가 있죠. 자, 포소화 설비.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을 하면 포소화 설비는 기본적으로 물과 뭐요? 소화약제를 섞어서 소화하는 어떤 그런 설비들이죠. 여기에. 물론 이 소화약제는 기본적으로 계면활성제, 안에 포막 안전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열성이 강하도록, 내유성이 강하도록, 그 다음에 어떤 물의 침투성을 높이도록 이렇게 소화약제를 구성해서 사용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이제 수교 쪽은 크게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옥내 소화전은 거의 이제 기본적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거의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제 스프링쿨러 설비들, 그 다음에 뭐냐면 물분무 소화 설비, 미세 물분무 설비 쪽에 포커싱을 두고, 그 다음에 포소 쪽에 포커싱을 두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큰 문제점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가스계 소화 설비입니다. 뭐 가스계 소화 설비는 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소화 설비의 원리는, 그 다음에 이제 CO2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 다음에 하론 계열은 뭐요? 오존층 파괴 때문에 뭐요? 청정이 나왔고, 자, 청정은 우리는 크게 나눠주죠. 뭐요? 일단 할로겐 화합물과 그 다음에 불활성계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할로겐 화합물과 불활성계 이런 부분도 나눠져 있는데, 자, 할로겐 화합물은 뭐 하론이나 뭐 진배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할로겐 화합물도 오존층 파괴에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청정으로 만들어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하론에서 할로겐 화합물 새로운 청정이 만들어질 때까지 어떤 가두기적인 어떤 성향의 뭐의 소화약제다 보시면 되겠죠. 자, 불활성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소, 아르곤, CO2가 들어가 있는 뭐요? 질식 소화에 대한 관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나머지 이제 분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의외로 분말이 수 많이 나와요. 분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CO2 수 많이 나오고요, 시험이. 그리고
청정 쪽에서 시험이 많이 나오는 위주로 이렇게 쫙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큰 어떤 부분들은 잡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 이제 중간중간 뭐요? 굉장히 이슈가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도 좀 잘 봐두셔야 되겠지만 자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소화활동 설비입니다. 자 소화활동 설비인데 연길 송수화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연길 살수는 뭐 거의 나오지 않지만 뭐 헤드 쪽에서 한번 나왔던 적이 있고요. 연소 방지 설비는 조금 생각보다 좀 뭐 가지고 있는 그 범위에 비해서 뭐 몇 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뭐 나올 수 있는 게 좀 한계성이 있고요. 그다음 중요한 게 이게 제연 설비입니다. 제연 설비 제일 많이 나왔는데 제연 설비는 거실 제연 설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속실 제연 설비가 있죠. 자 거실 제연 설비, 부속실 제연 설비가 있습니다. 거실 제연 설비는 화재에 의해서 부력에 의해서 상층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천정을 만들어서 수평으로 이동해가죠. 그걸 셀링 제트 플로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이동해가는 걸 어떤 구획하고, 그 다음에 뭐요? 급기 배기해서 제어하는 걸 거실 제연섭이라고 그러고, 자, 화재가 나서 천정을 만들어서 수평으로 이동해 가다가 거실 제연설비에 어떤 한계점을 두고 뭐요? 이 연기들은 뭐요? 수직으로 이동해 가려고 하는 곳을 찾겠죠. 그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제 계단이나 아니면 저 승강기실이겠죠. 자, 그런 쪽에서 수직으로의 연기 어떤 제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속실 제연 어떤 설비죠. 물론 이제 부속실 제연 설비가 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부속실 제연 설비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이 위주로 시험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위주로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제연 설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설비면서도 사실은 현장의 어떤 설계라든지 어떤 감리라든지 부분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 위주로 조금 봐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풍량에 대한 어떤 제어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속실 어떤 제어 설비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어요. 외국하고 비교해놨던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 풍량 제어 중에서 좀 더 깊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인버터 제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봐두시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좀 포커싱을 다시 둬야 되는 부분들을 기존 문제 분석한 것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자, 기계 소방이 25% 제일 높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소방이 16.5%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죠? 중요하다. 완전히 해석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중분류별 출제 분석을 해보면 기계 쪽에서 중분류 이론하고 소화설비에서 이론이 33%요. 소화설비에서 53%가 나오니까 이 두 개 합치면 거의 한 85%, 86%대가 나오니까 다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의외로 이론이 많이 나온다. 아, 그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소화설비에서 한 53%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보면 이론에서는 펌프 및 팬에서 집중적으로 시험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배관도 펌프하고 팬 못지않게 30%가 넘어가고 있네요. 그래서 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소분류별 출제 분석에서 소화설비에서는 수계 쪽에 그리고 또 가스계 쪽도 만만찮게 시험이 나옵니다. 그죠? 사실은 수계, 가스계를 비교하면 우리는 수계가 훨씬 소화력이 높기도 하고 많이 쓰기도 하지만 가스계 소화설비가 의외로 만만찮게 그 풀테지를 차지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활동설비에서는 이제 제연설비 쪽에서 거의 속보적으로 90%가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을 이 이제 좋은 어떤 부분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계속 장판지에 대해서 이제 서두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장판지 숲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가는데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저기를 목적을 달아나겠다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하고 전혀 방향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가져가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소방기술사가 뭐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면 소방기술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없이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1년, 2년 동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잡아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당연히 이해를 많이 해야 돼요. 이해를 하지 않으면 훌륭하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나무도 봐야 됩니다.
나무도 보고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뭐예요? 일단적으로 숲을 봐야 됩니다. 숲을 봐서 어디를 공략해야 될지, 어디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지 그 부분을 봐야 여러분들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번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조금씩 가지고 있지만 의외로 한번 보고 어디가 좀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어디서 공부를 충실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지 보고 공부를 하는가 하고 전혀 어떤 아무것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하는 거하고는 다른 어떤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시간에 어떤 그런 도움이 되셨으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올리게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장판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장판지는 지금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여러분 한 1년, 2년 흘렀을 때는 서브노트가 다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면 서브노트를 뭐요? 여러분들이 장판지를 그려서 한 페이지 안에 이 문제를 50문항이면 50문항, 100문항이면 100문항, 200문항이면 200문항을 한 페이지 안에 아니면 두 페이지 안에 다 넣어줄 수 있도록 공부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좀 워낙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소방기계가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한 26% 정도 됐습니다. 그죠?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고 간략하게나마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